국민임대주택을 청약통장 없이도 들어가 살 수 있다고요? 글쎄요. 추운 날씨입니다. 이제 완연히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심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추운 겨울을 어찌 또 넘겨야 할꼬. 이럴수록 적은 임대료에 장기 거주가 보장되는 임대주택이 더욱 필요한 사람들 많습니다. 당장 집 살 형편은 못 돼도 나와 내 처자식에게 더 없이 집 없는 사람을 안겨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임대주택을 찾아보지만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웬만한 임대주택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얼마 전 강일동 행복주택 당첨 경쟁률을 보니까 심지어 7, 80대 1 엄청난 경쟁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이다 보니까 더더욱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더 임대주택의 필요성은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국민 임대주택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 내용들은 두 편의 영상으로 제작합니다. 하다 보니까 양이 늘어나더라고요. 이번 편에서는 국민 임대주택 전반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청약통장 없어도 국민 임대주택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널리 알려져 있는 이 애매한 말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자칫 오해와 낭패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올 상반기 국민임대주택 공급 안내문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임대주택 전반에 관한 설명부터 시작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크게 7가지로 나눠져 있는 임대주택의 종류 중에서 현재까지 가장 많은 수의 유형입니다. 화면과 함께 먼저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보고 올해 상반기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을 보면서 사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1사분위 계층에 해당하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서 건설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소득분위라고 하는 말을 틈틈이 보게 될 텐데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별로 소득 수준에 따라서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를 말한다고 합니다. 소득 4분위 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가구 소득 밑에서 40% 정도 되는 수준이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셋째, 임대 기간은 30년이고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합니다. 넷째, 보증금에다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급 규모는 통상 60타입 이하입니다. 여섯 번째, 공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50타입 이하는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의 무주택 구성원에게 제공합니다. 50타입 이상은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70% 이하의 무주택 구성원에게 제공하는데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일정 횟수 이상 납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월 소득 평균 기준은 화면에 나와 있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철거민, 소년소녀가장,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주거약자 등에게도 공급됩니다만 이것은 국민임대주택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임대주택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일곱 번째, 자산과 자동차 기준도 있습니다. 총 자산 가액이 2억 8,8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가 있다면 2,46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덟 번째, 일반 공급 입주 자격 및 입주자 선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곧 이어질 다음 편 영상의 사례 탐구 생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0타입의 경우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50타입 이상은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1순위는 저축 가입 2년 이상,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 자입니다. 실제 지금과 같이 경쟁이 치열한 상태 속에서는 60회차 이상이 되어야 좀 안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8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을 잘 보시고 처음부터 자신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명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은 영구 임대주택이 더 맞다, 또는 국민임대주택이 더 어울릴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 장기 전세주택이나 행복주택에 좀 맞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자신의 실정에 맞게 명확하게 설정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에 따라서 자신의 임대 전략을 정확히 짜 보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특히 대부분의 공고문들이 보면 길고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정확히 알아두시면 그만큼 내용 파악이 편해지지 않을까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청약통장과 국민임대주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와 관련된 영상들이 몇 개 보이던데요. 제가 볼 때는 청약통장 없이도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표현보다는 청약통장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그 예외적인 사항들을 찾아보도록 하는 것, 이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봤는데요. 주택 분양과 주택 임대는 청약통장 전략상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째, 임대주택을 구할 때에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구 임대주택은 대체로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도 50타입 이하의 경우는 청약통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소년소녀가장, 철거민, 청년이나 신혼부부, 주거약자와 같은 분들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거나 별 의미 없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방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청약 미달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굳이 청약통장에 제한을 둘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역시 전체 시장에서 일부이고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가 많다고 봐야 할 겁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대도시와 같은 경우는 이럴 수가 없는 거죠. 동일 순위 간의 가점을 따지거나 우선 임대를 신청하거나 하려면 청약통장이, 그것도 납입 횟수가 꽉 찬 청약통장이 중요합니다. 분양형 공공임대, 행복주택, 그리고 50타입 이상의 국민임대 같은 많은 경우 청약통장이 필수거나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한편 이것은 거꾸로 보면 청년이나 대학생, 일부 신혼부부라든가 소년소녀 가장, 철거민 등등과 같은 주거 약자분들의 경우는 청약통장 없이 임대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분들께서는 청약통장이 없거나 횟수가 부족하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좀 더 작게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는 주택통장이 필요 없거나 의미가 작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주택통장을 요구하는 경우는 납입 횟수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김에 이 주택 임대의 경우는 청약통장의 입금 횟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앞에 다른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임대주택을 찾는 분들 중에는 이 청약통장을 만들어만 놓고 거의 납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을 준비하다 보면 밀린 분납금 같은 것들을 납입하려고 하는데 가진 돈은 넉넉하지 못하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한정된 자금이라면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안 되면 2만 원짜리라도 납입 횟수를 늘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금 자기가 가진 돈이 100만 원뿐이다. 그렇다면 무조건 2만 원짜리로라도 50회를 만들어 놓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1회당 10만 원씩 납입하라, 그래야 나중에 주택을 분양받을 때 납입금에 밀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하지만 사람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을 고민하는 게 좋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런 걱정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집 살 일 별로 없습니다. 지금 어차피 임대주택에 목매는 인생이라면 미래의 불확실한 분양 걱정 때문에 목 매달지 말라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은 겁니다. 괜히 모가지 2번 부러진다, 다시 강조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청약통장의 납입액을 따지는 아파트 분양은 전체 공급 물량 중 얼마 안 됩니다.
거기다가 민간 분양까지 따지고 보면 아마 10%도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이 점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납입 횟수 많은 청약통장, 이것이 임대주택을 당첨시키는 데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무기가 된다, 이 말씀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납입금이 아닙니다. 납입 횟수가 말해줍니다.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청약통장과 국민임대주택 당첨 간의 관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2부 영상에서는 올 상반기 국민임대주택 모집 공고문을 가지고 사례 탐구 생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